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지원에 관여하며 제재를 위반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미 정부 제재 대상인 북한 기관에 돈 세탁 등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가 23일 기소한 대상은 중국 기업 단둥 홍샹 산업개발, 또 이 업체의 대표 마샤오홍 등 임원 4명입니다. 이들은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용된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형이 가능한 국제긴급경제권한법과 대량살상 무기 확산 금지법 위반, 돈 세탁 공모 등입니다. 법무부는 이들이 20개가 넘는 유령 회사를 이용해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이 제재 조치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세력들과 거래함으로써 미국을 기만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마샤오홍 등은 2009년에서 2015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홍콩, 웨일스 등지에 설립한 유령 회사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또 단둥 홍샹은 북한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 등과 연계된 혐의로 2009년 미 재무부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조선광선은행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천상업은행과 조선혁신무역회사는 북한의 핵심 무기거래 업체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관계 때문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는 미국 금융체계를 통해 WMD 확산 세력과의 거래를 공모하는 중국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기소는 불법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미국의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형사 기소 등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사법당국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2016년 9월 단둥 홍샹과 마샤홍 등 4명을 북한의 핵개발 관련 물자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3년 만에 미 사법당국이 이들을 기소한 건데 중국과는 무역 갈등이 이어지고 북한과는 실무 협상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상원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작년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사퇴 이래 약 7개월 만에 새로운 국방수장이 취임합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원이 23일 본회의를 열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0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Madam President, I am confident that Dr. Esper will be an outstanding Secretary of Defense, and I look forward to supporting his nomination later today. 지난해 12월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의 사퇴 이후 약 7개월간 이어진 국방부의 수장 공백이 마침내 채워진 겁니다. 지난 6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부터 대행을 맡아온 패트릭 셰너엔 대행을 후임으로 지명했지만 셰너엔 전 대행은 가정 문제로 갑작스럽게 낙마했습니다. 1964년생인 에스퍼 장관은 약 25년간 군에 복무했고 조지 워싱턴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협상정책 담당 차관보를 지내며 군축 비확산 업무 등에 관한 협상을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육군성 장관에 오른 에스퍼 장관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동기로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지난 16일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을 이란과 함께 대표적인 영내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We must be prepared to respond to regional threats such as Iran and North Korea.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먼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시설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정책과 관련해서 매티스 전 장관의 입장과 비슷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So I think that Esper will continue to look to keep the alliance in strong shape, and he'll be flexible on things like the nature of exercises, and try to keep the military, and the alliance very, very ready, but at the same time try to support the diplomatic effort. 한편 에스퍼 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다음 달 초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의 영공 침범이
한일 간 갈등을 틈타 시행된 의도적 도발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동북아에서 미한일 3국 공조에 균열을 내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건데요. 박승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한미군 출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중국과 러시아의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버나드 샴포 예비역 중장은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동시에 최근 삐걱대는 한일 공조를 시험해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rade tens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that they could possibly see that as an opportunity to exacerbate that situation. 샴포 전 사령관은 이럴 때일수록 미국 정부가 강력한 목소리로 적대 행위를 규탄하고 동맹의 견고함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특수전 사령부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노림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it is a deliberate action to cause friction within the trilateral relationship by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Really sow the seeds of even more fric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사건으로 한국과 일본이 더 갈등할 게 아니라 안보와 관련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IA 동아시아 전문가 출신인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보좌관은 특히 독도 상공 침범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The fact that they would insert themselves into the territorial controversy here, again, is provocative, unnecessary, and disturbing. 전문가들은 영내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면 한국과 일본의 전략적 관계는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 영공 침범과 관련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3일 중국과 러시아 군 소속 비행기가 한국 영공을 침입해 한국 공군 전투기가 대응 출격한 것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한일 두 나라가 외교 채널을 통해 러시아와 중국 측과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미국은 관련 활동들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농무부가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을 136만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한 지난해 수확량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난 5년 평균 수확량보다 17% 낮은 겁니다. 농무부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 상반기 가뭄 상태가 악화돼 곡물 생산에 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평균 이하의 강수량과 열악한 관계 용수, 곡창지대인 황해 남북도의 심각한 가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은 올해 식량 안보와 물 부족 악화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해 38만 5,600달러를 기부했습니다. UN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이달 19일 독일 구호단체 벨트 훈게르 힐페 세계 기아 원조에 이 자금을 전달했습니다. 세계 기아 원조는 북한 평안 남북도 시골 지역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를 강화하는 데 이 자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어린이 시설들에 채소와 콩 종자를 지원하고 가축 생산을 늘리는 방법도 전수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북중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고려항공이 평양에서 중국 다롄을 오가는 항공 노선의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중국 여행사들은 고려항공이 지난해 9월 한 달 정도 다니다 중단했던 평양 다롄 구간에 지난 19일부터 다시 전세기를 운항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료는 편도가 1,459위안으로 약 210달러, 왕복은 410달러입니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은 베이징과 상하이, 선양에 이어 다롄까지 모두 4개로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